숨기고 싶었던 진짜 플랜 B.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이런 소식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테슬라 하면 요즘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10분 중 9분은 사이버캡,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단어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의 미래는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 옵티머스다 하면서 완전히 그쪽 방향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테슬라가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조용히 완전히 다른 방향의 신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단독으로 터뜨린 내용인데요.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거라 신뢰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내용인즉슨 테슬라가 최근 공급업체들의 연락을 취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소형 전기 SUV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델 3이나 모델 Y를 약간 손본 파생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신규 차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차가 얼마나 작냐고요? 차체 길이가 약 14피트/미터로 환산하면 426cm 정도라고 해요. 현재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Y가 얼마나 되냐면 이 신형 SUV보다 약 1.7피트, 그러니까 약 51cm나 더 길어요. 그 차이가 상당하죠. 쉽게 말하면 모델 Y보다 한 계단 확실히 작은 진짜 도시명 컴팩트 SUV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산 거점은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1차 기지가 될 전망이에요. 이후 수요가 받쳐준다면 미국과 유럽으로도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주력 공장으로 잡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닌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생산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BYD를 비롯한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야 원가를 맞출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 소식이 왜 이렇게 흥미롭냐면 테슬라와 모델2, 일명 25,000달러짜리 테슬라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한때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모델 2는 거의 전설의 차처럼 회자됐어요. 드디어 테슬라가 대중을 위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든다는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머스크가 이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해버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25,000달러짜리 차는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머스크는 인간이 운전하는 저가형 차를 만드는 건 포인트리스, 즉 무의미하다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이후 테슬라가 저렴함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내놓은 답은 뭐였냐면 지난 가을에 모델 3과 모델 Y의 스탠다드 트림을 출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가 아니라 기존 차에서 옵션과 사양을 깎아낸 말 그대로 다이어트 버전이었거든요. 시장 반응이 어땠을지는 뭐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번 보도가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테슬라가 기존 차를 조금 다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 플랫폼으로 진짜 저렴한 SUV를 만들려고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관계자 중 한 명은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용으로 설계하되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옵션도 함께 제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어요. 자율주행 우선 유인 운전 겸용이라는 이 방식이 바로 테슬라의 플랜 B인 셈이에요. 왜 플랜 B가 필요하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승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이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리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몇 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 공백기 동안 전통적인 방식의 차도 계속 팔면서 공장을 풀가동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신형 SUV의 가격 전략을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어요. 목표 중량이 약 1.5 메트릭 톤이에요. 현재 모델 Y의 무게가 약 2톤이거든요. 0.5톤을 줄이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차가 가벼워지면 배터리도 작아도 되고 모터도 하나만 써도 되고 전반적인 제조 원가가 뚝뚝 내려가거든요. 실제로 테슬라는 더 작은 배터리팩과 단일 전기 모터를 탑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물론 주행 가능 거리는 모델 Y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 대신 가격을 현재 모델 3 입문형인 약 37,000달러, 중국 기준으로 약 34,000달러보다 훨씬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보도가 나온 시점이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을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친다는 거예요. 두 좌석짜리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드디어 양산 라인에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형 SUV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쪽 손으로는 미래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현재를 놓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재미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최근 머스크가 새 차량에 대한 티저성 발언을 한 적이
적이 있는데 미니밴보다 훨씬 쿨한 무언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단종된 모델 X를 대체할 대형 3열 SUV, 일종의 사이버 SUV를 떠올렸는데요. 이번 보도를 보면 테슬라가 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형과 소형 두 방향으로 동시에 치고 나오는 전략인 거죠. 물론 아직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테슬라는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테슬라 팬들은 잘 알겠지만 테슬라의 개발 발표가 실제 출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드스터 2세대가 대표적인 예고, 세미 트럭도 발표해서 양산까지 몇 년이 더 걸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공급업체 접촉 단계에 있는 이 소형 SUV가 언제 실제 도로를 달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중요한 건 테슬라가 결국 대중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움직임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2026년 현재 테슬라 매출의 압도적인 비중은 여전히 전통 방식의 전기차 판매에서 나와요. 사이버캡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모델 3, 모델 Y 같은 일반 차량들이거든요. 중국발 컴팩트 SUV가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머스크가 10년 넘게 약속해온 진정한 대중화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아이러브9에서는 테슬라가 극비리에 진행 중인 소형 전기 SUV 개발 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가 플랜 B를 꺼내든 게 현명한 선택일지 아니면 결국 또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